제주 관음사가 우경 대종사를 조실로 추대하며 교구 본사로서의 위상을 다졌습니다. 관음사 본말사 스님들은 신년 할애법회에서 새해 성역화 불사에 매진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이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재인 대통령과 영상 신년 인사를 나누며 지금은 불의와 화쟁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BBS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화엄사상 전승과 포교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년 천태종은 총무원장 선출이 예정된 오는 3월을 기점으로 새 정기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또 김해 해성사 종합불교회관 낙성으로 생활불교, 대중불교 구현에도 한 발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겨울철새, 제두루미의 겨울나기를 돕는 불교 환경연대 생태 방생법회가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 마을에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가 이민년 새해 초 우경 대종사를 조실로 추대하며 제주 대표 사찰로서의 위상을 다졌습니다. 관음사 본말사 스님들은 신년 할애법회에서 새해 성역화 불사에 매진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 불교의 최고 어른격인 관음사 조실로 추대된 우경 대종사에게 불법의 상징인 주정자 등이 봉정됩니다. 사부대중은 덕 높은 큰 스님의 수행력과 가르침으로 제주 불교를 이끌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평생을 불태전의 정진을 이어오셨으니 우리 제주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종단의 큰 어른이시고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십니다. 우경 대종사는 1940년 제주에서 태어나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습니다. 이어 4.3 당시 전소된 관음사 중창불사를 위해 1969년 총도감을 맡아 헌신했습니다. 스님은 2019년 관음사 회주로 추대됐고 작년에는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올랐습니다. 추대 법상에 오른 우경 대종사는 관음사가 올해부터 추진할 종합불사에 지역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제주 불교의 발상된 관음사, 대작불사와 개혁불사에 다 함께 마음먹어 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동참의 길로 향하여 가십시다. 우경 스님의 후임 회주로는 803 묘양사에서 들꽃 명상 아카데미 등을 지도하며 중생교화에 힘쓰고 있는 탄해 해민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사가 있는 지명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명이 아라동이더라고요. 아라 안에 그 아라에서 오지 않았나. 한라산 관음사는 시작부터가 부처님과의 큰 인연을 맺었던 것이 아닌가. 신년 할애법회에는 송재호, 위성군 국회의원 등 제주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신년 덕담을 나눴습니다. 또 지난 한 해 관음사 등 제주 불교 발전에 헌신했던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불자들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는 이민년을 본말사의 적극적인 화합과 동참으로 관음사 중흥과 제주불교 재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이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재인 대통령과 영상 신년 인사를 나누며 원효 스님이 주창한 화쟁 사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총무원사 접견실에 마련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불의와 화쟁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묵묵하게 때로 능동적으로 종교계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동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임기 마지막 해 신년사를 발표한 뒤 각계 인사들과 화상으로 인사회를 진행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부 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기부자를 시상하는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보존하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책무라며 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부와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원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외 문화재 환수는 정부 예산 지원 이외 다양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는 작년 한 해 광주 빛골 포교원 개원과 부산 해동용궁사 말사 등록을 통해 영호남 도심포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교구장 덕문 스님은 BBS 불교방송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화엄사상 전승과 포교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14,000여 점의 돌판 조각으로 남아있는 보물 제1040호 화엄석경. 화엄사는 화엄석경 복원을 위해 2019년 말 착공한 보존각 건립불사를 올해 안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화엄석경 보존각이 올해 이민년 한 해 동안에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화엄사상을 알리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서 또 가치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국민들과 함께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또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사는 또 승가복지 활성화를 비롯한 도광도천 대종사 선양 사업과 사경원 운영 등에도 내실을 기할 방침입니다. 특히 대다수의 불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인적 인프라를 보강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광주에 빛고울 포교원을 개원하고 부산 해동용궁사를 말사로 등록한 화엄사. 덕문 스님은 두 사찰을 거점으로 영원한 포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용궁사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유명한 사찰 중에 하나이지만 거기에 관광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불교로서 또 그 지역의 불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또 정신적인 역할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광주 빛골 포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가장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화엄사는 미래 불교의 동량인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도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과 캐롤 활성화 캠페인 등 현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문화재 정책은 불교의 소중한 자산인 성보 문화재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불교의 모든 부분이 종교적인 행위와 문화재와 공존하고 또 문화재이기 이전에 우리의 성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재의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신 또 불교적인 자비의 마음 모든 것들이 함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문 스님은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한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BBS 불교방송을 사랑하고 또 시청하고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들께 이민년 새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꼭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부처님이 자비사상을 널리 펴겠다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또 새해에는 원하는 바를 다 원만 성취하시기를 부처님전에 기원드리겠습니다. 호남 불교를 주도하고 있는 지리산 화엄사. 새해에도 지역 불교 중흥을 위한 행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사찰과 지방자치단체가 1대1로 연결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장터가 새해 초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어제부터 사흘간 경내 관음전 일대에서 도농 상생 프로젝트 육농이 나르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농수산물은 땅끝마을 해남에서 생산한 쌀 잡곡, 멸치 미역, 고춧가루, 참기름 등이며 조계사는 매달 초하루마다 강진, 의성, 한평 등의 지자체와 함께 순번을 정해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조계사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농이 나르샤 장터는 6년 전 종영된 인기 드라마 이름에서 착안한 것으로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친환경 산지 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 방송이 새해 시무식을 열어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BBS 이선재 사장과 임직원들은 어제 서울 마포 본사 3층 법당에서 이민년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지난해 BBS의 시청취율과 외부기관 평가, 수상 실적이 모두 크게 상승한 걸 상기시키며 더 큰 성장을 위해 회사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제작, 사업 확대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평가에서 BBS 불교방송은 지상파 라디오, 종교 채널에서 처음으로 CBS와 극동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역시 방통위에서 10월에 발표한 TV 294개 채널 시청 점유율 조사에서도 BBS는 불교계 채널 1위, 또 10개의 TV 종교 채널 중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TV와 라디오 모두 종교 채널 최상위권에 안착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직원들이 부서 간, 직종 간 벽을 허물고 방송 콘텐츠의 원소스 멀티유스를 위한 이른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단합된 마음으로 정진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시무식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장, 부장 등 간부급 사원 위주로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민년 새해 천태종은 19대 총무원장 선출이 예정된 오는 3월을 기점으로 변화와 발전의 전기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또 상월 원각대조사가 직접 털을 잡은 김해 해성사 종합불교회관 낙성으로 생활불교, 대중불교 구현에도 한 발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천태종의 새해를 짚어보는 기획 리포트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20일 현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종정 도영 스님의 지명에 이어 종이의 만장일치 인준을 거쳐 제18대 총무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올해는 종정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시작한 4년 임기를 회항하는 해로 오는 3월 제19대 총무원장이 선출됩니다.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보니 그동안의 수행과 덕행이 부족하여 소승에 얻기는 많이 묻습니다. 문덕 스님은 새 총무원장이 취임하더라도 주요 불사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여러 불사 중에서 특히 지난해 8월 상량식을 마친 김해 해성사 종합불교회관 낙성을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해성사는 50여 년 전 상월원각 대조사가 영묘한 가피 속에 직접 터를 잡은 곳으로 월도 스님이 불사를 맡아 빠르면 올봄 회항이 기대됩니다. 당시 언덕배기 외진 곳 해성사 터는 이제 시내 중심지가 되었는데 이는 생활불교와 대중불교라는 중창조의 가르침 구현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당시에 상원각 대조사 스님께서 미래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이 생활불교, 대중불교가 꼭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도시를 파고들어서 조그마한 그 개인 가정 방 한 칸 얻어서 시작한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큰 도시는 대형 불사로 지금 거의 다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천태종은 올해 상원원각 대조사 탄생지 불사를 비롯해 사천 월화사와 제천 삼천사 등의 중창불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미뤄진 전국 청년의 배구대회 및 천태화합 한마당 행사도 예산에 잡혀 있으나 개최 여부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새봄 천태종은 새 총무원장 선출과 함께
상호론각 대조사가 직접 터를 잡은 김해 해성사 불사 회항으로 생활불교와 대중불교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제2회 한중 지장문화 학술 포럼이 부산 홍법사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을 좌장으로 목포대 조기정 교수, 한국정각협회 김희정 국제분과위원장, 전 동국대 교수 법공 스님, 통도사 율주 해산 스님이 참석해 김교각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학술 포럼은 중국 구하사 불교문화연구회 제안을 받아 작년 온라인으로 열린 데 이은 두 번째로 중국 측이 발표했던 논문에 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이번 학술 포럼이 많은 사람들에게 김교각 지장 사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겨울철새, 제두루미의 겨울나기를 돕는 불교환경연대 생태방생법회가 비무장지대 마을 경기도 파주 오금리에서 봉행됐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2022년 이민년 비무장지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비무장지대 내부 마을 경기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불자들이 벌판에 하나둘 모여 예불을 드립니다. 예불을 마친 불자들은 땅에 곡식을 한가득 뿌립니다. 곡식을 먹는 제두루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불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불교환경연대가 한파 속에서 제두루미 생태방생법회를 열었습니다. 임진강에 접한 이 마을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겨울철새, 제두루미 무리의 겨울나기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에 파주 신도시가 급격히 커져 먹이가 줄어들면서 제두루미들의 겨울나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오금리를 찾는 제두루미 개체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반도에 오는 그 새들은 마지막 피난의 형태로 여기를 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면 한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먹이 자원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주지 않게 되면 원래 서식지에서 얻었던 식량이 떨어져서 그들이 여기서 월동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금리 주민들이 앞장서 마을 벌판에 벼를 뿌리기 시작했고 이런 노력 덕분에 찾아오는 제두루미가 올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에 다양한 생명살림 방생법회를 펼치고 있는 불교환경연대도 생태방생법회란 이름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제두루미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왔으면 좋겠고 이걸 먹고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도중에라도 힘을 내서 많이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요. 앞서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3월 제두루미 먹이 공급을 위한 후원금 107만 원을 오금리 마을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제두루미를 살리기 위한 후원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인데 생태방생법회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이들이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힘들지만 계속 할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거든요. 생명을 살리고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활동은 불기 2566년 이민년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을 맞아 1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호랑이 기운이 깃든 칼인 인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설 전시장 과학문화실에서 공개되는 인검은 왕실에서 만든 의뢰용 칼로 4인검과 3인검으로 나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완화한 국제회의 인정 기준의 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 이후 실시된 소규모 또는 온 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프랑스, 한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는 김유현 작가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공감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선 한국인의 주거 생활의 원형이자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온 기와집을 모티브로 한국인의 정서와 미감을 새로운 조형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온라인 신년 인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이장 자격으로 신년 덕담을 하면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불의와 화쟁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하게 때론 능동적으로 종교계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동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의 사상과 원효 스님이 주창한 화쟁 사상은 우주의 모든 관계를 상생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대통령 선거란 격변의 시점을 지나게 될 새해에 불의와 화쟁의 정신이 국정 운영에 반영된다면 국민의 삶이 한결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 1월 4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